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학 4단원 최다 빈출 공약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요, 좀 뭔가 틀릴 확률이 높은, 그리고 시험에 많이 출제될 것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뒀으니 이렇게 표시한 문제들을 위주로 같이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실전 실력을 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3번에 보면은 깊이에 따른 해수의 연지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깊이에 따른 해수 구조를 딱 여러분이 보고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그렇죠, 수권에 대한 문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를 잡고 갔었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 명칭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었고요, B는 수온 약층이었고, C는 심해층으로서 혼합층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두께가 많이 결정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안정한 층으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차단한다고 했었고,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여름 이런 일교차가 거의 없고 수온이 거의 일정한 상태이다 라고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었는데,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한 적도에서 가장 두꺼워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기가 함정 보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선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가셔야 되겠는데, 자 우선은 여기 지금 바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리고 적도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 그래프는 사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적도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므로 수온이 굉장히 높게 혼합층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합층의 두께는 좀 얇아요. 네,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자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 된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중위도예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수가 분포를 하겠죠. 여기가 지금 중위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위도가 대략 지금 중위도는 이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 혼합층이 중위도가 더 두꺼운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적도에서 가장 두꺼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B층은 수온약층 맞고요. 대기권의 성층권과 특징이 유사하다 했는데, 그러면 이 성층권이 무슨 특징을 가진지 알아봤어야 됐잖아.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구간으로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므로 안정한 층, 거기다가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과 우주선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가셨어야 되는 선지였었고요.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C층,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과 여름철에 수온 차이가 거의 없는 일정한 층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꾸 가셨으면 어려운 것이 없는 정답이 5번인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같이 풀어볼 문제는 6번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은근 여러분 굉장히 좀 심화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선생님이 별표를 하나 날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오면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어디 건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관계인지 여러분들 그거를 잡고 가신 상태에서 문제를 좀 푸셨어야 됐었고요. 우선 기억 보도록 할게요. 화산이 폭발할 때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져? 얘들아, 화산이 어디에 있어? 땅에 있잖아. 직권에 있습니다. 이 직권에 있는 화산재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라고 하는 거, 기온에다가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거 뭡니까? 기권이죠?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A 맞네. 여기 A 있잖아요. 기억보기 맞습니다. 자, 그다음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 그 다음에 쓰나미로 동그라미 해봅시다.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수, 대홍수라고도 부르는 거잖아. 물이 굉장히 많이 차올라서 그게 도시로, 땅으로, 육지로 흘러내리는 게 쓰나미였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권이고, 쓰나미는 수권이므로 이거 여러분 쓰세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C죠. 근데 여기 B로 돼 있네. 이거 틀린 보기구나.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인데, 해수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일단 수권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전돼요. 침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고여서 좀 많이 약간 응어러져서 석회암이 됐습니다. 바위 암자죠. 직권이잖아. 그래서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 시에 관련된 설명이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각각의 뭐가 있는지 파악해라. 두 번째로 뭐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권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확인해라. 세 번째로 그게 1번에서 확인했던 거랑 매칭이 되냐. 이렇게 3스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상호작용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기업 보기가 함정적인 선지였었고 상대적으로 이 그래프 자체가 조금 생소하셨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제 풀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림은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아셨어야 돼.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이동이 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구는 복사 평형의 상태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됐었죠. 여기 지금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의 에너지 방출량보다 많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겠구나. 과잉된 상태이므로 저위도에 해당하겠죠. 여기는 지금 지구 에너지 방출량이 태양 에너지 흡수량보다 많네. 여기는 그러면 너무 방출하는 양이 많아서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부족해요. 고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 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도별로 복사평형 상태이다. 와, 이게 정말 여러분 함정 선지였는데요. 지금 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과잉 상태였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부족 상태라고 했었어. 지금 여기 저위도, 고위도 다 위도별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부족하고 과잉인데 어떻게 복사평형 상태야?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거나 과잉인 것이 없이 똑같이 유지되는 걸 복사 평형의 상태다라고 과학에서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과학 위도별로 복사 평형 상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복사 평형 상태는요.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 상태이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선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A는 에너지 부족, A는 에너지 과잉인데요. B는 에너지 부족입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 자, 고위도는 저위도에 비해 적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을 방출한다. 그렇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서 흡수량이 적어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적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리 어렵진 않고요. 저위도가 에너지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으로서 이렇게 가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개념 잡으면 됐었었고 그 다음에 복사 평형 상태는 지구 전체적인 상태이다. 각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잡고 가셨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보기가 있었길래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탄소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제 탄소가 기권에서, 직권에서, 생물권에서, 수권에서 어떠한 형태로 각각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명백하게 잡혀져 있었어야 됐다. 자, 우선 각 권부터 좀 쓰도록 할까요? 이산화탄소는 기권에 많이 분포해 있죠? 기체 형태로. 자, 네, 석유와 화석 연료는 이제 고체 형태로 직권에 많이 분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 화합물의 형태로 생물권에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있죠. 자, 네, 탄산수소 이온은 수권에서 이온 형태로 존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기권과 생물권의 조합이죠. 기권에서 생물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A 과정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 여러분 뭡니까? 호흡의 과정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지 적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이 과정은 아무래도 더 활발해지게 되겠죠.
C는 석회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석회암이 수권의 계속적인 침전으로 인해서 석회 동굴이 되는 것으로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체크하세요. 요 석회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잡혀져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보기였다. 그래서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판의 이동과 각각의 판의 경계, 발생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 대한 각각의 모든 개념이 다 꼼꼼하게 잡혀져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서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중요하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우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해양 지각이 있고 대륙 지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 섭입하는 경계, 섭입형 경계이다. 수렴형 경계의 특징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대륙이네. 그리고 여기도 대륙으로서 대륙과 대륙이 이번에는 충돌하는 경계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렴형 경계이죠. 각각의 특징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섭입형 경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섭입하는 것으로서 해구가 형성이 되고 스코섬이 형성이 되고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발생하며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반면에 충돌형 경계인 나 지역에서는 이제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고 천발에서 중발 지진만이 발생하며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었죠.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게 했습니다. 스콧산맥이 형성되는 거 공통점이죠. 해구가 발생하는 거는 어디에 대한? 가에 대한 선지고요.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발 지진은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통틀어서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만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으로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고른 이유가 뭐냐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런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서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뭔가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요 디귿 보기가 함정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집니다. 발산형 경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판이 어긋납니다. 보존형 경계고요. 여기는 판이 모이네요.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쳐낼 수 있는 거는 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존형 경계.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로서 일어나는 거는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수렴형 경계. 다라고 해줘야겠네. 다. 여기는 가. 여기는 형태적 안정감을 위해서 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이 보존형 경계에서 변원 단층이 발달합니다. 구체적인 지형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는 비에서 일어나는 판의 이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도 충돌형 경계, 천발에서 중발 지진 계속해서 반복하자 스코산맥이 형성되고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디귿 보기, 호상열도는 C와 같은 판의 이동, 호상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구와 나란하게 형성된 그거로서 수렴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C가 아니라 B와 같은 이라고 고쳐주셔야지 맞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으로 골라주십시다. 자, 두 문제는 마무리할게요. 자, 그림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으로서 이제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요. 우선 그림이니까 좀 색깔을 잘 보이게 표시를 할게요. 우선 A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이제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는 거로서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이죠. 이거 여러분 충돌형 경계예요. 수렴형 경계, 충돌형 경계. 자, 그 다음에 B 보시면은 B는 지금 뭔가 태평양판으로 이렇게 뭔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B는 해령이었고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죠. 발산형.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외워둘까요? 남아메리카 옆에 있는 이 C는요,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으로서 스콜 산맥이죠.
해안판과 대륙판 사이에 천발에서 신발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제 해구하고 스콧산맥이 있는 요시는 수렴형, 즉 수렴형 2개, 발산형 1개. 선생님 그러면 보존형 경계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시면은 선생님은 보존형 경계가 여기 있다고 말할 겁니다. 여기 어딘데? 여기는 보존형으로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충돌형,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죠. 해당하죠. 자, 그다음에 B는 어디입니까? 발산형 경계이고요. 멘트들의 상승이 일어나며 대수는 중앙일령에 해당한다. 야, 이거 진짜 얍삽하다. 멘트들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까진 맞아. 상승 부인 것까진 맞아서 판이 생성되는 건 맞는데 여기는 지금 대수는 중앙일령은 아닙니다. 여기 어디야?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C 지역의 대륙판에서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호상열도와 스콧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아니요, 호상열도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해구와 스콧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 보기가 틀린 보기로서 정답은 기역 1번. 자, 그 다음 20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거 왜 풀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디귿 보기가 별표라서 풀어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그래서 이제 지진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였었고, 그래서 진도와 관련된 2개의 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은요,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로서, 하지만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데, 여기에다 밑줄 쳐놓을게요. 자, 하지만 4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갈 정도의 이제 체감이 되고, 이제 튼튼하지 않은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대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지진이 났었는데 너희는 괜찮니? 집이 심하게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대피했어. 아까 4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잖아. 그러면 영희가 사는 지역은 지금 진도가 4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 자, 철수가 말하는 거에 또 힌트가 나왔습니다. 나는 책상이 약간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걸 지진인지 몰랐대. 그러면 이 철수의 지역은 지금 진도가 3이구나. 그 다음에 영희가 또 힌트를 줍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간 집도 있었어. 튼튼하지 않은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철수가 사는 지역에서의 진도는 4가 아니라 3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희가 사는 지역이 철수가 사는 지역보다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진도가 높잖아. 피해가 더 크다고요. 디귿 보기가 여러분 함정의 선지였습니다. 우선 디귿 보기 틀린 보기인데 경주 지진의 규모 나왔습니다. 영희가 사는 지역이 철수가 사는 지역보다 크다. 여러분 뭔가 지진의 규모라고 하니까 뭔가 피해 세기가 더 큰 거 아닐까 하고선 디귿 보기를 맞는 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고요. 디귿 보기 맞는 선지 아니야. 왜냐하면 지진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전체적인 그런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흐름이기 때문에 영희가 사는 지역이나 철수가 사는 지역이나 서로 다른 지역,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두 사람이긴 하더라도 규모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붙여주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디귿 선지를 정답으로 체크해서 4번으로 한 오답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지진의 규모는 뭔가 전체적인 지진의 흐름으로서 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세기는 동일하다라고 골라주셔야 됐던 함정 선지여서 같이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오답 확률이 가장 높고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들을 같이 표시해서 꼼꼼하게 풀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번째 실전 문제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